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 논란 진실 게임입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단 말이에요. 당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수사를 위한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가 이 건설업자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이미 확정이 된 사건인데요. 예. 당시 검찰이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위증 강요, 강압 수사 이걸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이걸 임 연구관이 이제 감찰을 한 건데요. 하지만 수사 권한은 없다 보니까 이 수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수사 권한을 계속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계속 거부했고요. 그런데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제 수사권을 부여받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수사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 연구관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죠. 예. 하지만 이 대검이 이를 즉각 반려했고요. 오히려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이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며 오히려 법무부에 이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의 입장은 검찰청법 사무분장 훈령에 따르면 이 검찰 연구관은 이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 이제 검사 겸임도 이제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게 누락됐으니 겸임 발령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곧바로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 결국 이제 최종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인사 발령한 거니까 예. 뭐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나 지시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지난 2일에 임 연구관이 검찰의 위중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입장을 SNS에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또 무슨 일인가요? 예, 임명구간에 따르면은 이제는 해당 사건의 시효를 각각 4일과 20일 남겨두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의 지시로 해당 사건에서 이제 직무 배제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검 감찰부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임명구관이 지금껏 주무연구관으로 해당 사건의 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주인 검사로서 이제 본격 수사 착수를 위한 이 내부 상신 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임명구관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타당하냐라는 이제는 다른 의견이 막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건이 감찰 3과장에게 새로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대검은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대검 감찰부의 입장과는 다른데요? 예, 일단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요. 대검과 대검 감찰부가 좀 서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대검 감찰부를 이끌고 있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지난해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주도하면서 이제 대립각을 세운 인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좀 입장이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검에서는 이번 위증 교사 사건을 감찰 3과장에게 배당을 했고요. 임명구관에게는 이러한 이제 배당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임명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는데 뭐 직무 배제나 이전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직접 이 감찰 3과장에게 임명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이 별도 지시까지 했다는 건데요. 결국 임명구관이 이 감찰 과정에서 수집한 뭐 증거나 사건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주겠지만 수사만큼은 다른 검사한테 맡기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건을 배당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 임명구관이 이제 주인 검사로 해당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제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워낙 또 대검이랑 대검 감찰부가 서로 대립되어 있으니까 또
한쪽 주장을 또 그대로 또 믿기도 또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일단은 진실 게임 양상이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감찰 사건 배당은 이 검찰총장의 주요 권한입니다. 그리고 감찰 사건을 또 수사하려면 이 감찰 1과나 3과에 소속되거나 아예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임명구간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임명구간이 이제는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의 검사로 또 이번 사건에 또 진상 규명을 밝히겠다라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적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배당과 관련돼서 외부에서 특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하도록 제안하거나 또 압력을 가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건 검찰 내부적인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이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 뭐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해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채널 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당시에 검찰총장 권한이었던 그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에 그 제동을 걸고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나요?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우리 검찰청법에서는 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 뭐 이 부분을 특정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해라라고 강제하는 것까지 또 포함한다고 보긴 또 어려워 보입니다. 자칫 그렇게 되면은 자칫 이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이제 찍어내기 수사로 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가장 큰 딜레마가 이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선거도 코앞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 결국 이 검찰 개혁의 명분 내지 한 전 총리의 이제 명예회복이냐 아니면 선거 승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역시 선거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마칠 때까지는 굳이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서 야권 지지층이 결집될 명분을 만들어주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윤 총장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월 때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LH 직원들 부동산 농단 충격입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죠. LH공사 직원들이 최근 정부가 지정한 그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먼저 100억 원대 그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마치 1970, 80년대에서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 21세기에 일어난 건데 참 황당하고 화가 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그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딱 떠올랐습니다. 예, 아마 그 영화가 아마 좀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딱 그 내용입니다. 일단 사건이 터진 강남 시흥 이 3기 신도시는 이 개발 예정 부지만 384만 평, 여의도 4배에 달하는 면적이고요. 7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가장 제일 큰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LH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무작위 샘플 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3명과 그 배우자 가족들 그 최근에 밝혀졌지만 또 전직 직원 2명도 또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해당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 상당수가 서울 경기 지역 본부 소속으로 이 보상 업무를 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좀 꿀보직이네. 그렇죠. 특히 대담하게도 아예 일부 직원들은 차명도 아니라 아예 자기 명의로 땅을 샀고요. 어떤 필지는 아예 직원 한 4명에서 6명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아예 쪼개기 투기 현황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매입한 전체 토지 대금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서 대출만 한 58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절반 넘는 돈을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땅을 산 건데 결국 이것은 뭐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금 또는 대토 보상금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게 타당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58억 원 대출을 받은 은행이 또 한 군데입니다. 지역에 있는 한 농협에서 다 여기서 받았는데 이 농협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제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원을 내면은 분명히 LH 직원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농지란 말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어떻게 아주 멀쩡한 공기업을 다니는 사람한테 대출을 그렇게 내줬는지 그것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좀 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번 한 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보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전체가 아닌 아주 일부
무작위 샘플 조사만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심각한 걸로 보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단 LH공사 측은 해당 직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좀 분노를 했습니다. 이 관계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다른 택지 개발 지역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요. 경찰 역시도 지금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뭐 경찰도 수사에 나서고 했는데 그런데 저 알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뭐 들켜도 처벌이 쉽지가 않거나 처벌돼도 수위가 낮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먼저 그 LH 내부 행동 강령을 보면은 후보지 선정, 뭐 개발 계획과 같은 정보를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내부 직원들이 이런 뭐 부적절한 투자 행위를 했는지 이걸 확인할 절차가 또 없습니다. 뭐 확인을 해야지 위반했는지를 알 텐데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니까 이 행동 강령도 좀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 이런 류의 사건은 또 처벌 조건이 까다롭고 또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인데요. 일반 민간 회사의 상장 기업 직원들도 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1년 이상이니까 1년부터 쭉 올라가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요. LH 직원의 경우에는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만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상이 아니고 이하네요. 예,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한 달까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신도시 발표가 난 후 해당 토지나 인근 지역 토지를 구입하면 야 이미 공개된 정보 아니냐, 미공개 정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을 피해가는 건데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미리 구두 계약이나 가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미리 줍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발표가 난 후에 등기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런 편법이 동원되면 아예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저 이번 사건으로 그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정부가 이 신도시 정책과 같은 이 공공사업을 주도할 때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게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이런 일까지 터졌으니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물론 재발 방지도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엄중한 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부당 이득 환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좀 환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